이제 뭘 들어갈 거냐면 원자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누가 클까? 누가 작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 크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너희들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몇 가지를 고려하시면 되냐면 3가지 사항을 고려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껍질수, 전자의 껍질수. 이게 곧 주기랑 연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치? 껍질수가 많을수록 반지름은 당연히 어때지겠니? 커지겠죠. 자,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핵전하량. 핵전하량이 뭐라고 그랬어? 원자 번호랑 일치하는 게 핵전하량이라고 그랬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전자의 숫자를 봐야 돼요. 이 3가지를 보면 크기를 어느 정도 유추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껍질수가 많아질수록 반지름은 커집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죠? 껍질수가 많아지면 반지름이 커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핵전하량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 주변에 언니들이 있는 거하고 원빈 주변에 언니들이 있는 거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 주변에는 못생기고 냄새 나니까 애들이 흩어지겠지. 그럼 나는 못생겼으니까 원자 반지름이 어떠지겠니? 커진단 말이야. 근데 원빈 주변에 있는 언니들은 어떠겠니? 냄새가 좀 난다 한들 전혀 개의치 않겠지. 쭉쭉 모여들겠죠. 따라서 잘생길수록 반지름이 어때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따라서 핵전하량이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어때지는 효과가 되는 거야? 작아지는 효과가 생겨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같은 핵전하량에 같은 껍질수를 가지고 있어. 근데 전자가 많은 놈과 전자가 적은 놈이 있다고 쳐봐. 그럼 전자 사이에는 무슨 역이 작용을 하겠니? 반발력이 작용을 하겠지. 따라서 같은 껍질에 전자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반발력이 커지니까 반지름이 어때지겠어요? 커지겠지. 따라서 전자수가 많아질수록 반지름도 뭐해지겠어요? 커지는 거야. 전자 사이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큰 요인이 이렇게 3가지 요인이 있는데 간략하게 예시를 좀 들어보자. 자, 첫 번째, 껍질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누구가 있냐면, 자, 리튬과 나트륨이 있다라고 쳐봐. 그럼 리튬은 몇 주기 원소니? 2주기 원소죠. 나트륨은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지. 당연히 나트륨이 수가 많으니까 반지름이 커지는 거야. 이해되죠? 두 번째, 누구를 볼 거냐면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을 한번 보려고 그래. 자, 나트륨하고 나트륨 이온 둘 다 몇 번입니까? 11번이죠. 그럼 전자 배치를 살펴보면 나트륨은 전자가 11개가 있으니까 2, 8 하나 껍데기 몇 개 가지고 있어요? 3개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나트륨 이온은 마지막 껍데기를 털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껍데기가 몇 개밖에 안 되겠어? 2, 8 이렇게 껍데기가 2개밖에 안 되겠지.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나트륨 원자의 반지름이 더 클 거야 라는 걸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전하량이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 누굴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리튬과 나트륨을 봐봐. 나트륨이 아니라 자, 나트륨과 마그네슘을 비교해볼까? 자, 나트륨은 몇 번? 11번. 마그네슘은 몇 번? 12번. 같은 몇 주기 원소니? 3주기 원소죠.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생겼어. 잘생길수록 언니들이 모인다고 그랬지. 따라서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결국엔 누구의 반지름이 더 큰 거야? 나트륨의 반지름이 더 큰 게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 예시 누구를 가지고 들어볼 거냐면 플로린과 플로린 이온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 플로린과 플로린 이온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 자, 그러면 전자 배치를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로린은 몇 번이야? 9번. 플로린 이온도 양성자 수는 똑같이 9개가 있겠지? 그럼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27 전자 배치를 갖게 되겠지. 근데 플로린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얻었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더 늘어서 28 전자 배치가 될 거야. 그러면 똑같은 핵전하량 껍질수는 똑같아. 근데 여기는 마지막 껍데기 전자가 7개가 있고요. 여기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가 8개가 있지. 당연히 여기가 전자가 더 많으니까 반발력이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반지름도 더 커지는 거야. 자, 근데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야 돼. 뭐가 보여야 되냐면 여기를 봐봐.
금속의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이온이 되니? 마지막 껍데기를 뭐 하면서 이온이 되니? 털어버리면서 이온이 돼요. 금속은 전자를 버리는 경향이 더 큰 애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껍데기에 있는 전자를 뭐 해버리는 거야? 던지기 해버리는 거야. 따라서 껍질 수가 무조건 감소합니다. 그러면 금속은 이온이 되면서 반지름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합니다. 따라서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커? 이온 반지름이 커? 원자 반지름이 더 커요. 하지만 비금속은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를 채우죠. 껍질 수가 증가하니? 아니죠. 어쨌든 전자를 채웠을 뿐이야. 하지만 전자 사이 반발력 때문에 반지름은 어때지는 거야?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의 변화를 보면 그놈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자, 따라서 금속의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무슨 반지름보다 더 크다? 이온 반지름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누구의 경우에는? 비금속의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겠습니까? 이온 반지름이 더 큽니다. 비금속은. 따라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얘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중요해. 자, 누가 더 크면? 원자 반지름이 더 크면 걔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야. 누가 더 크면? 이온 반지름이 더 크면 걔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너희들이 이 동네를 공부하면서 조금 알았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 잠깐만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를 보면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대략적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금속의 경우에는 이온이 되면서 크기가 어때지고 있니? 작아지고 있죠. 근데 비금속의 경우에는 이온이 되면서 크기가 어때지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자, 이온이 될 때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about 곱하기 2 즈음으로 갑니다. 야,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커지거나 조금 작아지는 게 아니야. 많이 커지고 많이 작아요. 대략 곱하기 2 즈음으로 움직여요. 자, 원자 반지름 봐봐. 152에서 76이 되잖아. 그치? 거의 반토막 나지? 이온 반지름 봐봐. 75에서 146 되잖아. 거의 2배 차이 나버리죠? 따라서 이온이 될 때 변하는 반지름의 크기는 about이야. 어디까지나 about이야. 거의 2배 부근으로 움직입니다. 라는 거 한 가지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원자 반지름만 봐봐. 일단 뭐부터 봐? 원자 반지름만 봐봐. 원자 반지름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지죠? 원자 반지름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지죠. 왜 작아지니?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생겨서. 따라서 자, 아까 주기적인 성질을 잠깐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잠깐 요걸 빼먹었네. 자, 그럼 크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갈수록 커지니? 아래로 갈수록 커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수록 커지게 돼 있어?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게 돼 있어. 왜 그래?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커지는 거지.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뭐 하니까 커지는 거야? 못생겼으니까 커지는 거야. 이해되니?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작아집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뭐 하는 거고요?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패턴이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어. 봐봐.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뭐 해지고 있어요? 원자 반지름만 보면 커지고 있죠.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기본적으로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야.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 근데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대각선 비교는 함부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같은 족끼리 비교할 때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같은 주기에서 비교할 때 어디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대각선을 함부로 들이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봐라. 여기 규소가 얼마야? 118이지? 얘 껍데기 몇 개야? 3개지? 껍데기가 3개인데 리튬은 얼마야? 152죠. 원자 반지름이? 껍데기 2개인데 얘가 더 커. 이상하잖아? 그지? 대각선 비교 함부로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근데 약간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2주기에서 3주기에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문제가 나온다? 2, 3주기 원소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자, 2주기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오케이? 그 다음에 3주기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자, 첫 번째 무슨 반지름부터 보자? 원자 반지름부터 보자. 원자 반지름부터 확인하자. 자, 원자 반지름은 첫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자, 어디까지가 금속이야? 여기 13조까지가 금속이지, 그치? 자, 금속과 비금속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금속과 비금속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원자 반지름만 보라고 했다잉? 오케이? 원자 반지름만 봐. 자, 무조건 누가 크니? 금속이 커요. 비금속은 얘부터 118이잖아. 77이잖아. 무조건 누가 더 큽니까? 붕소도 비금속이다잉? 오케이? 그럼 요렇게가 지금 뭐야? 비금속이잖아. 무조건 얘네들이 크지. 얘네들이 금속이야. 얘네들이 다 크지 무조건. 따라서 이 3주기를 놓고 봤을 때 무조건 누가 커? 금속이 커. 자, 다른 데까지 확장하면 안 돼. 몇 주기에서만 봐? 2, 3주기 보는 거야. 2, 3주기만 놓고 봤을 때 무조건 누가 크다고요? 금속이 커요. 따라서 1차적으로 누가 크다? 원자 반지름은 금속이 더 큽니다. 자, 왼쪽에 있는 애들이 금속이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비금속이 되는 거지.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1차적으로 무조건 금속이 큽니다. 이온보다 2주기, 3주기 안 가리고 금속이 더 커.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같은 금속끼리라면 어디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같은 금속끼리는. 마찬가지로 같은 비금속끼리는 어디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는 순서 첫 번째, 무조건 누가 크다? 금속이 크다. 그리고 비금속은 더 작다. 그럼 같은 금속끼리 먼저 비교하고 같은 비금속끼리 먼저 비교하는 거야. 나중에 비교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럼 금속은 어떻게 찾나요? 누가 더 큰 새끼가 금속이라고 그랬어? 원자 반지름이 더 크면 금속이라고 그랬지. 이온 반지름은 뭐라고 그랬어? 이라고 그랬지. 그럼 금속과 비금속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겠지. 표로 나와 있는 경우에 문제 좀 이따 보여줄게. 요 순서대로 찾아내면 어떤 놈인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온 반지름을 한번 보자. 이온 반지름. 자, 이제는 이온 반지름을 볼 거야. 이온 반지름을. 자, 이온 반지름을 아래쪽에 있는 게 이온 반지름이죠. 이온 반지름은 어디에 있는 게 이온 반지름이야? 아래쪽에 있는 게 이온 반지름입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뭐가 보이냐? 이온 반지름 무조건 누가 크니? 비금속이 더 크지. 이온 반지름은 무조건 누가 더 커요? 비금속이 더 커요. 이온 반지름은 무조건 누가 크다? 비금속이 더 큽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온 반지름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2주기, 이렇게 3주기가 있으면 이온 반지름의 크기 비교는 우선 누구를 먼저 찾아? 비금속이 무조건 큰 거야. 이게 비금속이야. 큰 쪽이. 2주기든 3주기든 상관없어. 무조건 비금속이 더 큽니다. 이온 반지름은. 따라서 비금속이 더 커요. 이온 반지름은. 그리고 금속이 더 작아요. 그럼 같은 금속끼리라면 마찬가지죠. 어디로 갈수록 커지니?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봐라.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맞니? 같은 비금속끼리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이해되니? 따라서 같은 비금속끼리 또다시 한번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금비를 구분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는 거? 금속과 비금속을 찾아내는 거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온이 될 때는 대략 곱하기 얼마쯤으로 변한다고 그랬어? 2쯤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문제 한번 몇 개 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완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여기 문제부터 봅시다.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의 크기를 비교하래. 당연히 누가 더 클까? 나트륨 원자가 더 크겠지? 그죠? 두 번째, 염소와 염화 이온을 비교하래. 당연히 누가 더 크겠니? 염화 이온이 더 크겠지?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과 칼슘 이온을 비교하래. 정 헷갈리면 써봐. 마그네슘은 몇 번? 12번. 칼슘은 몇 번? 20번. 전자 두 개 잃었으니까 28. 그죠? 그럼 칼슘은 전자 두 개 잃었으니까 288. 해서 18개 전자가 있겠지.
그럼 얘는 껍질수가 몇 개? 3개. 똑같은 이족이지.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고 그래서 같은 금속 이온이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고 그랬지. 얘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칼슘이 더 크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O2- 이온과 F- 이온 둘 다 전자 배치 어떻습니까? 같죠? 얘도 전자 몇 개? 10개. 얘도 전자 몇 개? 10개. 똑같이 전자를 10개 가지고 있고 껍질수도 똑같이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2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못생긴 놈이 큰 거야. 누가 더 못생겼니? 산소가 더 못생겼죠. 다음에 리튬과 플로린 누가 크다고 그랬냐? 금속이 크다고 그랬냐? 비금속이 크다고 그랬냐? 원자 반지름은 무조건 원자 반지름은 금속이 크다고 그랬어. 이온 반지름은 누가 크다고 그랬어? 비금속이 크다고 그랬고. 됐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봐봐요.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이유. 왜 그러니? 전자 껍질 수가 뭐하기 때문이다? 증가하기 때문이다. 왜? 같은 조건소잖아. 그럼 아래로 갈수록 잘생겨지긴 하지만 껍질 수가 증가하고 있겠지. 따라서 반지름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겠지. 자, 이건 완전 기본 문제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한번 보자. 자, 이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문제만 잘 읽어봐. 자, RARB가 있는데 자, RA는 A의 원자 반지름이고 RB는 B의 원자 반지름이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두 개는 무슨 반지름이라는 거야? 원자 반지름이라는 거고 기억과 니은은 이들의 이온 반지름이라는 거야. 근데 뭐가 됐든 누가 A고 누가 B든지 간에 하나는 작아지고 하나는 뭐 하는 결과가 되니? 커지는 결과가 되지. 이온이 되면서. 하나는 이온이 되면서 작아지고 하나는 이온이 되면서 커지잖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야? 금속이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비금속이 되는 거야. 근데 원자 반지름은 무조건 금속이 크다고 그랬어? 비금속이 크다고 그랬어? 금속이 더 크다고 그랬지? 따라서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금속이 돼야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비금속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비금속은 이온이 되면서 반지름이 커지니 작아지니? 커지죠. 따라서 비금속은 이온이 되면서 반지름이 커지는 거고요. 금속은 이온이 되면서 마지막 껍데기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지죠. 따라서 얘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따라서 누가 누구의 이온인지를 찾아내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어렵지 않다. 자, 이 동네 어렵게 접근하면 한없이 어려운 동네인데 편하게, 쿨하게 달립니다. 자, 두 번째, 이 문제를 볼게요. 자, 용의자가 몇 주기 원소래요? 2, 3주기 원소래요. 용의자가 몇 주기 원소래? 2, 3주기 원소래. 그러면 보자마자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A라는 놈은 누가 더 커? 원자 반지름이 더 커. B라는 놈은 누가 더 크니? 이온 반지름이 더 커요. 근데 C는 모른대. D도 모른대. E는 누가 더 크대? 이온 반지름이 더 크대. 그럼 뭘 할 수 있어? 이온 반지름이 더 큰 것들은 무조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지. 비금속이야. 얘도 뭐야? 비금속이야. 그럼 A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금속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 두 마리를 봤을 때 봐라. 원자 반지름은 무조건 누가 크다고 그랬어? 금속이 크다고 그랬지? 그럼 얘 금속이지? 그럼 얘보다도 더 커. 원자 반지름이. 그럼 얘는 무조건 뭐겠니? 금속이야. 됐니? 아니 160짜리가 금속이래. 근데 얘보다도 더 크대. 원자 반지름은 누가 크다고 그랬어? 금속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보다 작으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얘보다 크다는 건 무조건 얘는 뭐라는 거야? 금속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봐봐요. 이온 반지름은 무조건 누가 크다고 그랬니? 비금속이 크다고 그랬지? 그럼 얘랑 얘랑 바라봐. 야, 136짜리 이온 반지름이 비금속이잖아. 얘보다 더 커. 얘는 뭐야? 비금속이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E를 갖다가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여기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얘네들이 몇 주기 아이들인가지도 판단이 가능해져요. 오케이? 잠시만.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용의자는 몇 주기에 있어요? 2, 3주기에 있어요. 제대로 알려준 새끼는 누구밖에 없니? 마그네슘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 A, B, C, D는 안 알려줬네.
자, 근데 보다 보니 여기 겁나 친절하게 뭐가 적혀 있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적혀 있죠.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족이잖아. 그럼 얘는 6개, 7개, 7개라는 얘기는 인마들은 얘는 몇 족이라는 거야? 16족이라는 거야. 그죠? 16족. 얘는 몇 족? 17족. 얘도 몇 족? 17족 원소라는 거니까 당연히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얘네들 셋은 비금속이야. 근데 딱 보자마자 얘 마그네슘의 원자 반지름이 160인데 얘는 원자 반지름이 얼마니? 186이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금속이겠죠. 얘는 금속이야. 근데 금속은 금속인데 누굴까? 자, 용의자가 몇 주기라고요? 2, 3주기야. 2, 3주기에서 마그네슘보다 커. 2, 3주기에서 마그네슘보다 더 커.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고 그랬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고 그랬어.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고 그랬어?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마그네슘보다 무조건 왼쪽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마그네슘이 몇 주기 원소니? 3주기 원소잖아. 그럼 마그네슘이 3주기 원소인데 용의자가 2, 3주기잖아. 그럼 얘보다 아래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그네슘보다 왼쪽에 있는 새끼라는 얘기야. 그럼 얘 누구야? 나트륨밖에 없어요. 따라서 A는 누구야? 나트륨이야, 나트륨. 그러면 A는 보자마자 찾은 거야. 됐니? 마그네슘보다도 크니까 당연히 마그네슘보다 왼쪽 아래에 위치해야 돼. 근데 아래로는 갈 수가 없어. 3주기까지니까 용의자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누구만 찾으면 되니? B, C, D만 찾아주면 돼. 그럼 B, C, D는 어떻게 찾냐? 먼저 얘부터 조져. 둘 다 몇 쪽? 17쪽. 그럼 플루오린 아니면 누구겠니? 염소겠죠.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고 그랬어? 아래로 갈수록 더 커진다고 그랬지? 고로, 당근, 큰 새끼가 아래에 있는 놈. 얘가 누구겠어? 염소겠고 얘가 누구겠습니까? 플루오린이 되겠죠. 됐어? 그러면 얘는 몇 쪽이야? 16쪽이지? 그럼 16쪽이면 왼쪽으로 가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왼쪽으로 가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만약에 얘 옆에 있다면 커져야 돼. 근데 작아지네?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누구 옆에 있다는 얘기야? 플루오린 옆에 있는 16쪽이란 얘기가 되겠지. 왜? 72보다 커졌죠. 따라서 이 새끼는 누구야? 플루오린 옆에 있는 16쪽. 누구니? 산소가 되겠죠. 산소. 자, 제발 부탁이다. 이 동네 공부하려면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없으면 답 찾는데 1000년 걸려. 여기 시작하면서 내가 니들한테 주기율표 노래를 했던 이유가 그거라니까. 답이 안 보여. 이해한다 치더라도 답을 못 찾아요. 다 풀어놓고.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외워져 있지 않으면 자꾸 실수를 날려요. 다 풀어놓고. 그런 다음에 아, 쌤 아깝게 틀려. 아깝게 틀린 게 어딨어. 이 동네는 원래 그렇게 풀으라고 있는 동네인데. 원래 니들 IQ 테스트하는 동네야. 헷갈리게 만드는 동네고 여기는. 최대한 함정을 파서 니들 미끄러지라고 만드는 동네가 이 동네야. 물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나도 함정에 빠져. 심지어. 그럼 니들 따위가 안 빠질 리가 없겠지. 빠지라고 내는 동네라니까. 그럼 안 빠지려면 최대한 뭐를 해야 되겠어? 많이 풀어보고 많이 속아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숙제를 해와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열심히 해와야 되겠지.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외우라고 한 것들만 외워도 앵간히 맞춰. 지금 이거 금방 하잖아. 보고 하니까 금방 하잖아. 뭐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기본 원리만 지키면 되는 거야. 금비 찾고 이온 반지름이 큰가 원자 반지름이 큰가 찾고 어디로 갈수록 커져?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 그것만 알면 반지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은 쉽게 풀립니다. 진짜로.